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HLB에서 최근에 계속 그 의아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NDA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임상 성공했을 경우에 진행을 하는 건데, NDA라는 게 신약 승인 절차, 신약 허가 승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신뢰성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HLB 같은 경우 이게 그 급락이 나온 이유가 진양곤 회장이 26일날 6월 26일날 요 날이죠. 해가지고 HLB 그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이게 탑라인 발표를 임상 성공한 것처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경쟁 약물 대비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27일날 기자회견을 열었죠. 오후에 장마감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는 나왔는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충분히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에 취합을 똑바로 해가지고 27일이던 28일이던 정확하게 내부에서 먼저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결과를 뒤집은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럼 기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다. 이 수많은 연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들 노르신 거죠.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저렇게 말을 번복하듯이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시장에 당연히 충격이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서 내부적 판단으로, 자, 내부에서 판단한 결과 FDA에서 신약 승인 허가를 받기 어렵다. 허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FDA에서 이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신약 개발하는 이유가, 신약을 개발해서 제품을 출시해가지고 이거를 환자도 고치고 본인들은, 기업은 돈을 벌고, 이게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신약이 출시가 안 되는 거고, 환자들은 이제 이것만 바라보던 환자들은 임상이 실패됐구나라고 생각하기 맞는 건데, 이거를 프리 NDA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살짝 무시를 했어요. 이게 그때까지는 저도 반신반의 해가지고, 아니 내부적으로 실패했다고 해놓고 나서 발표 내용 자체는 실패잖아요. 실패했는데 왜 미팅을 준비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소식 기다리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약 허가 이 NDA 절차를 승인받기 위해서 컨설팅 기업인 코빙턴이랑 계약을 했대요. 코빙턴이랑. 여기가 어떠한 기업이냐면은, 살짝 알아봤더니 이 거의 로펌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 로펌인데 이 전문 분야가 다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FDA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업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 그리고 FDA 출신 전문가들, 이쪽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코빙턴이. 그러니까 이 기업과 계약을 맺으면서 뜬금없는 소리를, 우리가 알던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얘기랑 전혀 다르게 리보세라닙의 효능에 확신을 하고 신약 허가 승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럼 허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이걸 또 번복하는 건가? 그쵸? 번복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진양곤 회장은 여기서 아예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조차 번복이 되면. 이거는 글로벌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 모두를 상대로 진양곤 회장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FDA의 승인이 되면은, 본인들이 FDA 내부적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해놓고 나서 왜 컨설팅 업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신약 승인 절차를 진행을 하는지
하는지 이게 참 의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HLB 쪽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요 아래쪽에 지금 주가 동향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저런 소식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저뿐만 아니고 메이저들도 지금 의아한 거예요. 메이저 투자자들도 외국계 투자자나 아니면은 기관 투자 다 해서 이게 의아한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받은 자료에도 그 통계성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유의미하지만 목표치에 뭐 미달된 이런 좀 아직 좀 아쉬운 결과, 다소간의 아쉬운 결과로 해서 임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굉장히 지연돼서 한 2년, 적어도 2년은 걸리겠거니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참 의아한 상황이죠. 그래서 메이저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팩트를 확인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메이저도 아직 자금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고 뭐 엄청난 이탈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반신반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메이저들이나 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얘네가 왜 이러지? HLB 얘네가 왜 이러지? 이런 상황인 그런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상황은 알려드렸으니까 짧게 대응 방법만 알려드리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HLB 지금 주가는 빌빌거리고 있죠. 못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28,000원은 넘어가 줘야 돼요. 이 아래서는 싸다라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샀는데 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싸다라고 느꼈어 종목이. 근데 지금 싼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저렴한 주가가 지속되면은 싼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주가가 되는 거죠. 이게 싸다라는 상황이 되려면 그동안 밀린 것만 보고 싸다라는 판단이 아니고 앞으로도 싸다라는 상황이 나오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뭐 25,000원이니까 뭐 3만원대라도 올라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36,000원대 요 36,500원 위라도 올라가 줘야지 위쪽 방향을 볼 가능성이 있고 여기는 정말 저점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좋은 소식이 들린다고 해도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 28,000원을 적어도 회복하고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 상황이 오면 지금 21선도 28,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28,1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를 28,000원을 안착을 해주면 그때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관심을 갖는 저점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댓글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려면 28,000원 회복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약세 구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세 구간을 벗어난 다음에 들어가야 적어도 여기서 뭐 이런 박스권이라도 대응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위쪽으로 진짜로 계속 돌파해가지고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8,000원 회복해야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갑작스럽게 뭐 말을 뒤집어서 임상 성공해서 이제 신약 허가가 승인이 받았다 이런 허탈한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점상으로 날아간다? 그럼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해하셨죠? 미리 들어가서 도박을 하기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좀 정보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나오는 상황이고 요거는 10월 정도 가야지 어느 정도는 좀 판가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0월에 뭐 발표하면은 그때 뭐 여러분들도 뭐 볼 수는 있겠죠. 10월에 뭐 미팅을 한다고 하니까 10월 정도 가면은 뭐 여러분도 다들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여기서 뭐 사세요, 뭐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저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매도 그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절반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28,000원 회복할 때 매수한다. 42,000원대에서 42,000원, 41,000원 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다면은 28,000원에서 매수하면은 이만큼의 손실은 추가적인 손실은 방어를 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28,000원 회복할 때 다시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종약회에서 나오는 것과 뭐 10월에 프리 뭐 NDA 미팅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뭐 결과랑 다 확인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결과 뒤집혀서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은 좋겠다라고 이런 마음은 있긴 해요. 지금 뭐 고통받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면은 진양권 회장을 굉장히 타박할 것 같긴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알려주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거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성공하면은 이거는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 만약에 이게 결과가 실패 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뭐 아쉬운 결과가 되는 거고.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 주가 추이에 따라서 계속 대응 방법을 알려드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 저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당일날 바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목 상태도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며칠 늦어지긴 했는데 제일 먼저 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 생각으로 뭐 이게 뭐 사기네 어쩌네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결과 보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결과 보고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것 같고 제가 순진해서 뭐 이거를 다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놓고 신중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특정 기업이나 뭐 이런 부분을 과하게 욕하면서 인기를 얻거나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투자에 내가 투자하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누군가를 욕해서 내가 뭐 인기를 얻겠다 그럴 거면 저 기존에 나가던 TV 방송 계속 나갔죠. 경제TV. 별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상황으로 해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뭐 결과를 놓고 확인하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뭐 욕하는 분들도 많고 인기 끌려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건 재미로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추가적으로 뭐 팩트가 확인된다거나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은 28,000원을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를 이제 뭐 확인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